최근 갑자기 영국 언론들이 똑같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셀틱의 감독인 앤즈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간절히 바랬는데 영국 최고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도 포스테코글루 부임설을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며칠 내로 셀틱의 앤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통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매우 불길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스포츠 전매체인 디 애슬레틱도 토트넘은 곧 셀틱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를 차기 감독으로 선임할 것이다. 본지는 이미 콘테의 후임으로 그가 유력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라면서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포스테코글루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죠. 또 다른 매체인 텔레그래프 역시 토트넘이 드디어 감독 사냥을 끝내기 위해 셀틱의 포스테코글루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이 호주 감독이 스코틀랜드컵 결승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을 달성한 이후에 토트넘은 계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이적 전문가인 로마누 기자가 방점을 찍으면서 예상했던 대로 토트넘이 셀틱의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하는 것에 매우 가까워졌다. 합의는 수시간 내에 완료될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면서 거의 90% 이상 선임이 확정됐다는 정말 원치 않는 소식을 전했죠. 이름도 생소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온다는 상상만으로도 벌써부터 어이가 없는데요. 콘테가 간당간당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선임 가능한 감독이 많았습니다. 토마스 투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처럼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감독들이 분명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차례 타이밍을 놓치면서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콘테 경질 이후에도 뮌헨에서 잘린 나겔스만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죠. 그러나 레비 회장이 구단 운영을 놓고 나겔스만과 기싸움을 벌인 끝에 서로가 서로를 먼저 거절했다고 하는 총극까지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유력한 주자로 언급되던 페예노르트의 슬롯 감독 역시 토트넘과 계약이 가까웠다고 하더니 돌연 페예노르트와 재계약을 하면서 토트넘은 다시 한번 닥쳤던 개마냥 빈손으로 남겨지게 됐고요. 그렇게 콘테 경질 후 2달 넘도록 감독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명장들을 놓치고 6월이 되어서야 언급된다는 게 셀틱의 포스테코글루라니,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전세계 리그 순위 1위에 빛나는 최고의 리그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UEFA 리그 랭킹 3위로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만큼 뮌헨 출신의 나겔스만이 왔을 때 충분히 팀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페예노르트의 슬롯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긴 했지만 네덜란드 리그인 에르디비시도 UEFA 리그 랭킹 6위에 올라있는 나름 전통 있는 명문 리그였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리그는 이보다도 낮은 리그 랭킹 9위로 갈수록 언급되는 감독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거면 무리뉴는 왜 잘랐고 콘테는 왜 잘랐냐는 말이 나오죠. 무리뉴나 콘테 같은 우승 청부사들이 빅리그에서 모두 우승을 해봤는데도 토트넘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 과연 빅리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름도 낯선 감독을 선임해서 토트넘이 나아질 수 있겠냐고요. 일단 왜 갑자기 이 생소한 감독이 영입 명단에 올랐는지를 보자면 새롭게 부임한 최고 축구 책임자인 스콧먼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콧먼은 지난 4월에 토트넘에 와서 레비에 이은 2인자의 자리에 오른 새로운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스포츠계에서 데뷔한 이후에 호주 축구를 주름잡던 인물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최강팀인 맨시티는 시티 플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축구 클럽들을 모았는데 스콧먼은 이 시티 풋볼 클럽에서 꽤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호주 멜버른 시티의 최고 경영자직을 10년간 맡았고 풋볼 시티 그룹 차이나에서도 4년 동안 최고 경영인이었죠. 이런 전문가가 토트넘에 왔다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호주 출신이다 보니까 차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스콧먼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적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갑자기 뜬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포스테코글루가 완전 허접한 감독은 아닙니다. 나이도 65년생으로 만 57세라서 나름대로 연륜이 쌓인 인물이고 1996년부터 감독직을 맡기 시작해서 커리어도 27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낯설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아무튼 나름 유명해진 계기는 2015년에 호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에서 우승했던 일입니다. 당시 상대가 한국이었는데 손흥민의 후반전 막판 동점골로 겨우 연장전을 가긴 했지만 호주가 결승골을 득점하면서 준우승을 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팀을 진출시킨 이후에 돌연 감독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성적이 부진하면서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는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쳐서 사임했다는 설이 있네요. 이후에 일본의 J리그에 진출해서 요코하마를 이끌고 부임 2년차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무대를 떠나서 셀틱으로 깜짝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럽 무대 첫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셀틱 팬들도 매우 당황했지만 부임 이후 스코티시 리그컵에서 우승하면서 바로 트로피 하나를 획득했고 2022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한술 더 떠서 리그, 리그컵, 스코티시컵에서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2년 연속 스코틀랜드 최고의 감독으로 당당하게 선정된 인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꽤 괜찮은 감독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한 감독이 최근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불과 2시즌 전에 레인저스를 이끌고 무패 우승을 했던 제라드 감독이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에 부임해서 리그 14위에 머무는 데 그쳤고 이번 시즌에는 결국 성적 부진으로 작년 10월에 중도 경질됐습니다. 선수 시절 리버풀에서 잔뼈가 굵도록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스코틀랜드에서 무패 우승을 하고도 프리미어리그 감독에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쫓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는 여태껏 선수로든 감독으로든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BBC에서도 언급했는데 토트넘은 무리뉴를 대체할 감독을 몇 주 동안 찾다가 실패했던 2021년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결국 토트넘은 전 울버햄튼 감독인 누누 산투를 임명했고 그는 단 17경기 만에 경질됐다라면서 누누 산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작 2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불만인데 포스테코글루는 셀틱에 부임해서 일본인 선수들을 중용했습니다. 말년에 오영규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셀틱의 주축은 일본 선수들이었죠. 물론 손흥민급의 일본인 선수는 아직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뭔가 껄쩍지근하잖아요. J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감독이다 보니 어쩌면 과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을 그냥 떠나는 겁니다. 토트넘 소식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네. 손흥민 응원은 해야겠고 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은 포스테코글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싫어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